이방인을 그냥 뭐 고등학교 때 읽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20대 여러 번 읽었는데요. 기억나는 건 햇빛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책을 쓰려고 하니까 이런 책들을 좀 읽어야 돼서 읽기 시작했는데요.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자. 했는데 이 까미가 뭐 부조리한 것에 대해서 썼다고 하잖아요. 이 책을. 근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회가 아주 부조리하고 우리 인간들도 부조리한데요. 어, 인간이 어떻게 해서 부조리한가 생각해 보면요. 저희들은 이제 그러니까 오늘 뭔가를 함으로써 내일 좀 더 나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또 모였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래서 인문학으로 성장하는 뭐 내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는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또 반면에 어떤 또 점이 있나 하면요. 그런 날이 빨리 오게 되면은 내 안은 늙어서 이 세상에 사라지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사실 저가 그렇거든요.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지만 그 날이 오면 나는 살 날이 얼마 안 남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인간 자체에도 모순적인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 그다음에 자, 이 이방인에 있잖아요. 그 사회적 배경, 자연적 환경이 알제리는 그때 프랑스 식민지였고요. 알제리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시절이었어요. 이제 미국이 흑인 차별로 인해서 백인과 흑인이 똑같은 죄를 저지르더라도 흑인이 더 많은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 이 메르소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알제리가 바로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이제 메르소가 약간 말만 돌려서 했더라도 사형까지는 받지 않고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는 햇볕이 아주 강하고요. 여름에 이제 날이 맑아서 구름도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체감 온도가 굉장히 높은데 햇빛이 강렬해서 진짜로 눈 뜨기도 어려운 날이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제가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느낀 점이 최진석 그 철학자의 강의를 듣고 건너가는 삶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그것이 제 마음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메르소가 또 바로 그런 건너가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야망의 삶에서 감각적인 삶으로, 감각적인 삶에서 생각하는 삶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돌아보겠는데요. 이 책에는 세 명의 죽음이 나오죠. 메르소 엄마의 죽음, 메르소가 살해한 아랍인의 죽음, 메르소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일부에는 메르소가 아랍인을 죽이기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2부에는 메르소가 재판받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면요, 메르소의 삶이 변화한 계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책에는. 하나는 학업을 포기한 것이고요. 이 책의 일부가 학업을 포기한 메르소의 삶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랍인을 살해한 게 2부에 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삶이 되는데요. 메르소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요. 학업을 포기하기 전과 후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아, 학업을 포기하기 전에는 야망이 많은 학생이었어요. 꿈이 많은 이런 학생이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진정으로 중요하지 않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야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큰 야망을 가지고 지금 내가 뭔가를 노력해가 사는 삶이 이제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 했을 때 이걸 짚은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저는 왜 이 아주 짧은 내용인데 왜 이게 마음에 들어왔나 하면요. 메르서와 저가 같이 학업을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메르서는 길게 생각하지 않은데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 학업을 계속해야 하고 야망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깨달은 건데 저는 너무나 중요해서 그러면서도 이걸 다시 하려는 생각도 없이 그냥 고통 속에서 수많은 날들을 보내고 지금에 와서야 저는 그 학업을 포기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걸 이제 와서 깨닫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굉장히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메르소가 왜 그런 사람으로 삶을 살았는지가 이해가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르소는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막 나아가는 열정적인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감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자연과 햇빛에 아주 과민하게 반응하죠. 아주 뜨거운 햇빛이지만 다른 등장 인물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해야 될 의무도 있고 사회적인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더 열정이 있어 하기 때문에 햇빛을 그렇게 무대시 삼지 않아요. 그리고 메르소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요. 사랑해서 결혼해서 미래 어떻게 살겠다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야망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메르소는요, 무감각한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죠. 이러나 저러나 매한 가지고 나는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다. 이런 삶의 태도를 유지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리에게 어,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지만 네가 결혼을 하면 결혼할 수 있다고. 또 마리가 묻죠. 그러면 다른 여자가 와서 이렇게 말해도 결혼하겠냐고. 그렇게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마리에게는 상처가 되지만 이 메르소에게는 그게 자기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아무래도 그 야망을 포기하면서 생각하면서 깨달은 어떤 뭔가가 메르소를 그렇게 살게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햇빛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햇빛이 뜨겁다 하고 뭐 견디기 어렵다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중에서 자기가 살아내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햇빛을 그냥 견뎌내면서 사는데요. 이 메르소는 강렬하게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그때 아랍인이 칼을 꺼냈을 때도 그냥 칼을 꺼낸 게 아니라요. 햇빛에 그 강철에 이제 빛이 반짝여서 그 빛이 자기를 찌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엄청 감각을 예민하게 살아가는데 이제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재판정에 설 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진을 저지른 행동을 심판해야 되는데 이것은 심판하지 않고 장례식에서 메르서의 태도를 가지고 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또한 부조리한 거죠. 사실 있잖아요. 메르소는 밀크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웁니다. 그리고 울지를 않아요. 이제 왜 울지를 않을까요? 메르소가 이제 그리고 엄마를 보려는 생각이 있다가 원장을 먼저 만나가다 보니까 엄마를 보지를 않아요. 왜 보지 않았을까요? 생각한다면요. 메르소가 이제 자기가 야망을 가진 게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앉았다고 생각되거든요.
엄마의 죽음도 이렇게 누군가는 언제든지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느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런 이야기를 하죠. 사회는 엄마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릴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위험한 존재일 수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우는데 울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사회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보통은 있잖아요. 이렇게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소설 안에서 이제 메르소가 야망을 꿈꿨다가 학업을 포기하면 된 이야기에서 그것이 메르소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생각한 결과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했고요. 또 신문구사가 말합니다. 그때는 비수기여서 이 이야기를 조금 부풀렸다고요. 사실 말을 조금 부풀렸겠지 많이 부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메르소에게 당신 이야기를 많이 부풀려서 신문에 실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혹시 그게 연예인이거나 누구건 간에요. 굉장히 부풀려서 보도하고 사회 이슈가 된다면 법원에서 판단할 때 죄를 더 무겁게 줄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이 판사들이 이 죄를 있잖아요. 더 무겁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꾸만 이쪽으로 몰아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요, 이제, 메르소가 살인 이후에 감옥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형법을 한번 새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단도대가 고장났다는 상상도 하고, 또 10명 중에 한 명은 죽지 않는 그런 사형을 시키는 약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예, 10명 중에 한 명이 죽지 않는 그를 알면 또 사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사면을 자기가 받았다고 생각할 때 정말 온몸으로 끓어오르는 기쁨을 느끼게 돼요. 세상살이에 무관심하고 무심하게 살아온 그도 삶에 대한 있잖아요. 그런 욕망까지는 무심하지 않았나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잠재우고 나중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20년 살아도 살거나 지금 죽거나 내 한 가지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엄마의 삶을 이해해요. 엄마가 왜 그 늦게 약혼자를 만들었으며 그렇게 살아볼 욕구를 가졌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이 다시 살 준비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 돌아가서 감옥에서 살면서요, 그 죽음을 있잖아요. 이제 마주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았을 텐데, 저는 이게 참 감명 깊은 게 하나가 단 하루를 세상 밖에 사는 사람이라도 감옥 속에서 100년을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말은요, 추억할 게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제 메르소가 감옥에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자기가 이제 밖에서 감각적으로 살다가 감옥 속 안에서 살면서 담배도 피우고 싶고 여자 생각도 나고 막 이런 것들로 또 힘이 들었었는데요. 나중에는 담배가 벌도 아니고 막 이런 것을 다 극복해 갔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 안에 있는 가구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가구 문이 어떻게 생겼고 그 속에 뭐가 들었고 이제 무늬는 어떻게 생겼고 이런 많은 것들 상상하면서 감옥 속에서 감각할 수 없는 감옥 속에서요. 그걸 살아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메르소가 굉장히 적응을 못하는 사람 같은데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메르소가 이제 야망이 있는 삶에서 감각적인 삶에서
이제 생각하는 삶으로 이렇게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다시 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 다시 살 준비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마지막에 있는 이걸 하나 읽어보고 싶었는데요. 음, 세계가 겉으로 너와 닮았고 겉으로 형제 같음에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고 느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면요. 세계가 그토록 나와 닮았다는 게요. 어, 세계가 부조리한 것도 있고요. 또 이 세상은요, 의미가 없어요. 존재하는데 의미가 없고요. 우리 인간도 저는 생물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 없음이 같다는 뜻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했다 있는 건요. 사실 메르스 삶이 행복하지는 않았거든요. 우리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어, 야망하던 걸 이룰 수 없었고, 그냥 감각하는 삶, 내일을 꿈꾸지 않는 삶이잖아요. 오늘 감각하는 삶에서. 정말 행복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다시 살 준비가 되었다. 이 말은요, 정말 생명이라는 그,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지금 내가 살아있다. 이것이 행복하다. 이러면서 산다면 모든 것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뭔가 이루어서가 아니라 뭔가 도달해서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생명을 느끼는 것이 행복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 마치겠습니다.